자, 오늘은 비트마인의 지난 주말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또 비트마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로서 꼭 확인하셔야 할 현재 회사 재무 상태나 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등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 리가 5%의 연금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순간적으로 약 4%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마인의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이더리움 유통량의 5%에 해당하는 약 600만 개의 이더리움을 확보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더리움 가치를 3,800불 정도로 봤을 때 총 약 228억 달러, 하나로 하면 29조 6,400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그러면서도 톰 리는 NAV라고 하는 이 순자산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수준에서 이더리움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NAV라는 단어가 Net Asset Value라고 한국어로 하면은 순자산 가치라는 말인데요.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어떤 펀드의 총 자산이 1억 달러고요. 부채가 2천만 달러,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가 100만 주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값은 80불이 되는 거죠. 즉, 한 주당 80불 밑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다면 좋은 가격에 샀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톰 리는 이 비트마인의 순자산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지키면서요, 이더리움을 긁어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지난 7월 8일에 2.6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300억 원 정도를 모은 후에 이후 16일 만에 20억 달러, 한 3.5조 원 정도가 넘는 약 56만 개의 이더리움 보유 사실을 공개했어요. 여기서 이 20억 달러는요, 이더리움 플러스 현금 자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더리움의 주당 순가치인 NAV는 지난 7월 8일에 4불대에서 고작 16일 만에 23불로 약 6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 7월 28일 기준 비트마인의 한 주당 가격은 한 37불 정도인 것을 보아서 아직까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톰 리는 트럼프 정권 아래 암호화폐 시장의 수급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이더리움의 베팅을 과감하게 하는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의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확신이 된 비트코인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80일에 거쳐 만든 성과를 이 톰 리의 비트마인이 16일 만에 달성을 했으니까 이걸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약 10배가 넘게 빠른 속도로 현재 비트마인은 성장 중인 겁니다. 과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기업의 주 자산으로 편입한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었죠. 이후에 비트코인 자산 규모를 약 6개월, 한 180일 동안에 빠르게 확대를 해가면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었잖아요. 이 전략을 써서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약 47만 1000여 개라고 하고요. 그 시장의 총 가치는 461억 달러, 하나로 약 5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마인 이머저는 현재 이더리움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은 지난 2025년 6월부터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입 전략 및 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불과 16일이라는 시간 만에 이더리움 자산을 약 2.6억 달러, 하나로 약 5천억 정도의 규모 정도에서 16일이 지난 현재 7월 27일 기준으로 27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조 6천억 원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서 추가로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 인수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하니까 이에 따른 스테이킹 재투자를 통해서 주당 이더리움 가치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 시장의 거시적인 관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이제 이더리움 국고 회사들은 자산 보유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디지털 인프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단순히 주식 자산 정도로만 보유했었잖아요. 즉,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저희 실물 자산을 그 돈 대신에 다른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을 보면 단순한 보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네트워크 보안, 스테이킹, 스마트 컨트랙트 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디지털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이더리움 국고 회사들은 단순히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트워크의 뼈대가 되어서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돌아가도록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더리움 국고 회사들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제공자로 한 단계 진화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즉 더 이상 이더리움을 그냥 보유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디지털 세상의 성을 짓고 유지하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더리움은 Proof of Stake라고, 즉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요, 비트마인은 여기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은 누가 거래를 하고 누가 블록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roof of Stake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블록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보상도 받겠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도 지고 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Proof of Work라고 전기를 많이 쓰는 컴퓨터 전쟁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Proof of Stake라는 코인 지분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죠. 또 네트워크 보안이란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누군가 몰래 거래를 바꾼다든지 또 이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든지 이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만 승인, 거짓된 블록을 막고 블록체인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비트마인이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보유해서 블록을 만들고요, 거래를 확인해주고 감시하는 것까지 참여를 해줍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질서를 지키는 보안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셋째,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비트마인은 이를 통해 매출을 창출합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다는 뜻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돈을 그냥 사서 들고만 있지 않고 네트워크 금고에 넣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고요? 이 이더리움을 넣어두면 이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조금씩 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도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네트워크 금고에 넣어두고는 그걸로 받은 이자 보상으로 매출을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제가 제 예전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클인 USDC를 사면 그 서클은 제가 서클을 산 그 달러 준비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다고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넷째,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이므로 비트마인은 곧 네트워크 보안 제공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문을 지키는 아주 큰 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많은 아군들, 즉 경비원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검증이 된 경비원들로요. 만약 누군가가 이 네트워크, 이 성을 지키고 싶으면 자기 이더리움을 맡기고 경비원이 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바로 스테이킹인 겁니다. 이런 경비원들이 많아질수록 성은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가지게 되고 안전해지겠죠. 근데 이 비트마인 같은 큰 회사가 이더리움을 크게 매입해서 스테이킹을 해주면 이 회사는 많은 경비원을 고용해서 성을 더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많이 스테이킹을 해줄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톰리가 또 한 말 중에 이더리움의 잠재 가치는 아직도 과소평가가 되어 있고 비트마인 5% 연금술 전략으로 순 자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수요와 네트워크 성장 기반을 활용해서 주주 가치와 이더리움 보유량을 동시에 극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단발성 펀드들보다 더 뛰어난 수익성과 지속성 또한 보여주겠다라고 했죠. 이게 정말 탐리가 그냥 언론에 나와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건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죠. 이 자료는요, Strategic ETF Reserve.xyz라는 웹사이트의 자료인데 이더리움을 100개 이상 보유한 기관들의 현황을 정리한 순위표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보유량을 샤프링크를 제치면서 1등이 되었어요. 샤프링크도 지난 주말 동안 이더리움을 약 77,000여 개 정도 더 매집했다는데요.
비트마인은 16일 만에 무려 56만 개를 매입해버려서 1등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참 며칠 되지도 않는 이 짧은 시간 만에 이 정도의 보유량을 확보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톰리가 진짜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굵직한 기업들이 보이시죠? 코인베이스나 빅디지털이나 다들 이런 이더리움에 꽤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보면 대단한 게 벌써 이더리움을 향한 국가와 기업 단위들의 굵직한 움직임들을 다 캐치하고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대표적인 이더리움 회사죠. 매수 결제 금액으로 보면 6등과 7등에 있죠.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각각 약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 정도를 이더리움 회사에 매수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 2등이 더 충격적이네요. 여기 1등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약 4,000억, 2등은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2,000억 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심지어 월스트리트까지 이더리움에 강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마인이 향후에 월스트리트의 자본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달러처럼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돈을 쓰고 거래를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이 이더리움 같은 기반 토큰을 일정량 담보로 잠궈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계속 커지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중요한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 큰 금융기관들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이더리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더리움을 많이 모으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네트워크가 더욱 안전해지면서 동시에 그 가치 또한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렇게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스테이킹까지 하면서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대한 자본도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사고 늘릴 수 있는 좋은 모델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있죠, 뭐 테더나 서클 같은, 또 월스트리트도 디지털 달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꼭 필요로 한 겁니다. 비트마인이 현재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또 네트워크 보안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 앞으로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들이 이더리움 시장에 투자할 때 비트마인 같은 회사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트마인이 월스트리트의 자본의 모델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인 겁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늘어나면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고요. 이더리움이 담보로 잠겨 있어서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과 가치도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트마인은 공격적인 이더리움 확보 투자 전략, 5%의 연금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기대해볼 만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지난 제 비트마인을 소개드리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굵직한 큰손들의 투자 있죠. 피터 틸, 캐시 우드, 톰리 등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다 마이너스인 상태지만요. 이는 적극적인 이더리움 자산과 현금 확보에 집중하는 성장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와 주가 상승에 맞춘 외형 확장과 운용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느냐는 현재 비트마인이 당면한 실제적인 과제인 건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더리움 자산의 가치 상승과 스테이킹 수익이 흑자 전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트마인은요,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중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중이고요.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네트워크 효과에 투자를 하고 싶고 또 일시적인 손실과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비트마인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온전한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충분한 분산 투자와 자신의 위험 선호도를 스스로 꼭 점검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